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수익이 생겨도 지출이 늘면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을 늘려야 하는데 당연히 지출이 많으면 늘릴 수가 없죠. 그런데 지출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출을 줄이면 돈을 모아서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자동차 40만 원, 월 리스료 나가잖아요. 유지비 30만 원, 월세 60만 원, 핸드폰 10만 원, 식음료 30만 원, 보험 10만 원, 개인적인 용돈을 체크하지 않았는데도 180만 원이 이렇게 나와요. 그 외에도 들어가는 게 더 있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20만 원을 모은다고 쳐도 1년이면 240만 원. 뭐 1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모으면 2,400만 원이잖아요. 대신 똑같이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더 벌면 더 쓰기 때문에 빠듯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살다 보면 결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출을 줄여서 돈을 모으면 진짜로 부자 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었는데 잠시 어려웠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지출을 여러 번 줄여본 제 입장에서 어떻게든 줄이면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매월 줄이는 작업을 3회 연속으로 해봤어요, 제가. 지출을 줄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니 지출 줄이는 것보다 수익을 더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좀 만져 썼죠. 꽤 만져 썼죠. 직장인 분들에게는 수익을 늘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프리랜서를 선택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하죠. 근데 이직할 때 얼마를 더 생각하고 보통 이직을 하나요?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계가 있죠. 해결책은 아이템을 선택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려면 창업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창업 비용이 1, 2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무실을 얻고 작게라도 하려면 한 5천만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식당의 경우는 실내 포장마차 같은 거 작은 거 해도 적게 잡아도 5천 원? 5천 턱도 없이 부족하지 싶은데요. 일단 주방 시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더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부족한 비용을 위해서 창업 대출을 알아볼 수도 있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창업 사관학교에 가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의외로 좀 돼요. 제 주변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귀찮아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대신하는 것이 창업이죠.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창업 얘기 꺼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창업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도록 하는 게 제 영상의 목적이잖아요. 월급으로 언제 부자 됩니까?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고 투자하고 여기서 사업도 투자입니다. 그리고 돈을 또 모으고 재테크하고 이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중견기업, 대기업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재 들어보면 익히 아는 기업들은 전부 투자 회사를 차리고 괜찮은 벤처 기업들을 찾아내고 투자하고 그 기업이 커지면 지분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 트렌드를 받아서 엄청나게 열심히들 투자 회사들이 생겨요. 이미 자신들의 수익적 한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게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개인들은 모를 뿐이죠. 그리고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편승해서 돈을 벌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단, 개인들은 잘 모르는 영역이었다는 건데, 이제는 개인들도 많은 정보를 얻는 게 쉬워졌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했던 사업은 체육관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뭐 제일 잘하는 거였죠. 당연히 돈은 크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돈 잘 버는 친구에게 교육비를 내가며 배워서 창업한 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개인 사무실, 개인 사업자, 온라인 마케팅 회사로 현재 10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예. 그리고 돈도 꽤 벌었는데 그 돈으로 창업 4만 년 아파트도 사고 외제차도 타고 뭐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되고 나니 전국적으로 경쟁도 너무 심하고 단가도 너무 내려가서 기술의 평준화도 너도 나도 이제는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예전만치 않아요. 너무 약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무엇이 부족하냐? 희소성. 제가 처음 이거 10년 전에 이걸 할 때 희소성이 좋았어요.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너도 나도 한마디 희소성이 부족해졌다. 남들이 다 하면 수익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돈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돈을 잘 벌까요? 기업이 잘 벌까요? 돈, 희소성, 기업, 수익, 성장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의 투자 심사역이 맞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파고들었고 지금 개인 사업도 하면서 투자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었죠.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투자 심사역이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런 직업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아, 이런 명칭, 직책이라는 게 있구나. 기업은 투자를 받아서 좋고, 투자 회사는 투자처를 찾아서 좋고, 개인들은 투자 수익을 얻어서 좋고, 저는 뭐가 좋냐고요? 제가 기업을 찾아내잖아요. 그럼 투자 회사에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회사에서 수고했다고 저에게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 제안서를 못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투자 제안서 및 IR 자료를 자문해 달라는 회사들도 은근히 좀 있어요. 그리고 투자 회사에서 투자하고 나면 기업이 잘 되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수시로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중순쯤에 투자해 놓은 것도 벌써 한 50% 수익 났어요. 그때 그 원금의 50%가 더 붙은 거죠. 그러니까 150%가 된 거죠. 100%를 넣었는데 150%가 된 거예요. 이게 수익이고 이익은 50%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그렇다 치고 계속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빼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상장될 때까지 기다리면 최소 한 4배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굳이 빼면 바보인 거죠. 저는 비상장 주식을 합니다. 투자 회사에서는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제가 받고 있고 그 회사를 가보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또 안전 투자만을 목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저도 투자 심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방송 영상들을 나중에 모으면 책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도 할 수가 있겠죠.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뭐 이런 곳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교수법을 1년이나 배웠고 이미 마케팅으로도 강의를 꽤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면 생각조차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이 없어요. 물리고 깨지고 엎어지더라도 계속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잘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내수 됩니까? 안 되죠. 계속 해외로 나가서 수출해야 되고 계속 외국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를 먹어 살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개인도 그렇게 해요. 각설하고요. 부자들은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버는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이 직장인이고 돈을 더 벌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한다고 수익이 막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경쟁자를 이기고 그의 수익이 될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과 함께 다 같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은 그건 북쪽에 있는 이 사회주의 사회 시스템이잖아요. 사회주의가 어떻게 됐죠?
최상위 계층들만 부자로 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은 갈등을 멀리하고 더 많은 돈을 받기보다는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금 잘 먹고 산다라는 외제차 집에 한 2대 정도 있다. 그러면은 절대 남에게 굳이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진 않아요. 나쁜 사람 되려고 하진 않지만 굳이 남들과 함께 으쌰으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섣불리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PC방에 이런 말이 있죠. 참 유명한 글귀인데요. 문구가 그레벨에 잠이 오니? 지금 이런 건 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부자들은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단시간에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년을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수익 여러 번 나죠, 당연히.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만 목표는 아니잖아요. 목표는 뭐다? 부자 되는 거다. 현금 10억. 그게 부자예요. 현금 10억이. 이것저것 다 합쳐서 10억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든 재테크든 저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에 의한 내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투자나 뭐가 다릅니까? 이때까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좋은 사람 되려 하지 마라. 그 레벨에 잠이 오니 똑같은 거죠. 두 번째, 경쟁자를 이기고 수익을 가져라.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세 번째, 미리 투자처를 찾아라. 그게 사업이든 재테크든. 네 번째, 5년 전, 10년 전의 선택이 지금 당신의 모습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것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체 설정해 주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부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조금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뭔가 하나씩 해 나가는 게 보여요. 한마디로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본 적이 있는 사람과 아예 가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가는 게 다른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도착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고속도로에서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이래 갔다 다시 오고 저래 갔다 다시 오고 해서 항상 제자리에 들어오게 되죠. 차도 있어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튼튼해야 되고 엔진도 좋아야 되고 빨리 가면은 긴장해야 되고 천천히 가면 세워라 내워라. 근데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목표는 있는데 가는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가보면 그 다음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간다? 그럼 미국 못 가겠습니까? 더 멀어도 간단 말이에요. 왜? 비슷한 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십시오.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